오늘은 1931년부터 2019년까지 살았던 미국의 여류작가 토니 모리슨의 장편소설 빌러비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토니 모리슨은 1993년에 흑인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소설의 시대 배경은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된 지 8년 후인 1873년이고 수백 년 동안 노예제도 아래에서 비참하게 살았던 흑인들의 지워지지 않는 기억과 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설은 3부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은 제1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세서와 마찬가지로 베이브 석스의 인생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체스판의 말처럼 이리저리 옮겨졌다. 베이비 석스가 사랑했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저 알고 지낸 사람까지도 죄다 도망치거나 교수형을 당하지 않으면 다른 집에서 빌려가거나 임대되거나 팔려가거나 다시 사오거나 비축되거나 저당 잡히거나 상으로 주어지거나 도난당하거나 잡혀갔다. 위 문장에서 나오는 베이비 석스는 주인공 흑인 여자 세서의 시어머니입니다. 세서가 백인 농장주에게 팔려갔을 때 그녀의 나이는 13살이었고 농장에는 헨리, 폴 D, 폴 F, 셸리, 석소라는 이름의 20대 흑인 사내들이 있었습니다. 1년 후 세서는 헨리를 선택하여 짝이 되지만 그 후 먼저 낳은 아이들을 데리고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치다가 헨리와 두 아이는 죽고 세서는 딸 덴버를 낳아 혼자 키웁니다. 그로부터 18년 뒤인 1873년에 폴 D가 세서를 찾아와 만나고 한 집에서 살게 됩니다. 사실 도망치는 게 최선이지 폴 D는 생각했다. 자고로 두 다리가 멀쩡한 검둥이라면 그걸 쓰지 않으면 안 되지. 이 나라의 죽은 검둥이의 한이 석가래까지 그득그득 쌓이지 않은 집은 한 채도 없다. 그 농장의 나뭇잎 한 장만 봐도 비명을 지르고 싶은 심정이건만 그 풍경은 뻔뻔하게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녀 앞에 활짝 펼쳐진다. 결코 옛날처럼 끔찍하게 보이지 않아서 어쩌면 지옥도 꽤 아름다운 곳이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다. 백인들의 동정 어린 목소리와 그것이 거짓임을 폭로하는 혐오에 찬 눈빛. 더 이상 도망은 안 쳐. 절대로. 이 세상 그 무엇도 두 번 다시 날 도망치게 하지 못해. 난 여행을 한 번 했고 표값을 치렀어. 하지만 알아? 폴 D가 너? 그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쌌어. 그는 그녀를 판단하지 않았다. 아니, 그녀를 판단했지만 비교하려 들지 않았다. 팽팽한 옥수수 껍질을 벗길 때면 쫙 찢어지는 소리가 나서 세서는 언제나 옥수수가 무척 아플 거라고 생각했다. 한 꺼풀만 벗기고 나면 나머지는 술술 벗겨졌다. 이 대목에서 나는 옥수수와 사람을 비교해 봅니다. 팽팽하게 저항하다가도 한 꺼풀만 벗기고 나면 나머지는 술술 벗겨지는 옥수수처럼 한 번 짓밟히고 나면 그 뒤로는 술술 짓밟히는 노예 같은 인간들이 있는가 하면 10번, 20번 짓밟히고 찢어질지언정 끝끝내 팽팽하게 저항하는 용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겁이 많고 고통에 인내하는 힘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노예처럼, 즉 소처럼 일하고 개처럼 사는 삶보다는 끝끝내 팽팽하게 저항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들과 내 친구들과 내 이웃들도 굴종하지 않고 저항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세서와 폴 D는 한 집에서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세서의 딸 덴버는 폴 D와 함께 사는 것을 못마땅해 합니다.
그리고 폴 D는 세서가 딸 덴버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위험해. 폴 D는 생각했다. 정말 위험해. 한때 노예였던 여자가 뭔가를 저렇게 사랑하다니 무척이나 위험한 짓이었다. 특히 사랑하는 대상이 자기 자식이라면 더욱더. 그가 알기로는 그저 조금만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았다. 모든 걸 그저 조금씩만. 그래야만 사람들이 그 대상의 허리를 부러뜨리거나 포대에 쳐넣는다 해도 그 다음을 위한 사랑이 조금은 남아있을 테니까. 덴버한테 말해.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다른 누군가에게 자리를 조금 내주고 함께 지내자는 거라고. 세서, 내가 당신이랑 덴버랑 여기서 지내면 당신은 마음대로 어디든 갈 수 있어. 원하면 뛰어내려도 돼. 내가 붙잡아 줄 테니까. 당신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붙잡아 줄게. 필요한 만큼 당신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도 좋아. 내가 당신 발목을 붙잡고 있을 테니까. 확실히 다시 나올 수 있게 해줄게. 머물 곳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나한테 머물 곳은 필요 없어. 말했잖아. 난 떠돌이라고. 하지만 7년간 이 방향으로 걸어왔어. 이 근방을 전부 돌아다녔지.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모두 다. 이름 없는 땅도 가봤고 어디든 오래 머물지 않았어. 하지만 이곳에 도착해서 저기 현관에 앉아 당신을 기다릴 때 난 깨달았어. 내가 향하던 곳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걸. 난 당신을 향해 온 거야. 우린 함께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어. 인생을 말이야. 어느 날 세서, 폴 D, 덴버는 집 앞에서 열병에 걸린 채로 떠돌아다니는 20살이 안 되어 보이는 어여쁜 흑인 처녀 빌러비드를 발견하는데 덴버가 그녀를 극진히 간호하고 보살펴주며 한 집에서 살게 됩니다. 평생 인내심이라고는 모르고 살았던 덴버는 인내의 화신이 되었다. 세서가 간섭하지만 않으면 덴버는 자비로움의 표본이었다. 세서는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래, 저 아이는 외로웠던 거야. 무척이나 외로웠어. 남자들처럼 여자도 자기들 중 누구 하나가 발정이 나면 알아채고야 만다. 집어넣을 방법이 있으면 빼낼 방법도 있는 법이지. 세서가 도망치고 있을 때 어떤 백인 여자 에이미가 도와주었고 세서의 등에는 심한 채찍질을 당하여 벚나무처럼 생긴 상처를 봅니다. 아파? 조금요. 좋은 일이야. 아플수록 좋아. 아프지 않고 낫는 병은 없으니까. 어쩌면 내가 너의 등에 꽃송이들을 짜야 할지도 몰라. 고름이 줄줄 흐르겠지? 대체 하느님은 무슨 생각이실까? 좋은 질문이야. 세서는 생각했다. 대체 하느님은 무슨 생각이실까? 에이미는 세서가 덴버를 낳는 것을 도와준 후 떠납니다. 이 애는 내가 누군지 영영 알지 못하겠지. 애한테 얘기해 줄 거야? 누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줬는지? 에이미는 턱을 치켜들고 멀리 태양이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애한테 얘기해 줘. 내 말 듣고 있어? 에이미 덴버 아가씨라고 말해줘. 보스턴에 사는. 노예 사냥꾼인 백인이 흑인 노예들을 지나치게 학대하는 조카를 생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넘겨주신 짐승들을 지나치게 매질하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얼마나 골치 아프고 손실이 큰지 보란 말이다. 결국 몽땅 잃었다.
조카놈이 저 표정을 본다면 틀림없이 교훈을 얻을 텐데 짐승을 학대하면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교훈을. 이 대목에서 나는 백인들이 흑인들을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 만사는 적당한 정도를 아느냐에 달려 있어 멈춰야 할 때를 아는 게 좋아. 세서의 시어머니 베이비 석스는 흑인들의 정신적 지도자가 됩니다. 즉, 목사가 됩니다. 노예 생활이 그녀의 다리와 등, 머리, 눈, 손, 신장, 자궁, 그리고 혀까지 망가뜨려 놓았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수단이 심장 말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당장 심장이 하는 일에 착수했다. 어떤 명예로운 호칭도 이름 앞에 붙이길 거부하고 이름 뒤에 소박한 포옹만을 허락하며 교회 없는 목사가 되었다. 그녀는 신도들을 직접 방문하고 자신의 넓은 심장을 활짝 열어 그들이 마음껏 쓸 수 있게 했다. 서품도 사제복도 없고 성유도 바르지 않았지만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위대한 심장을 고동치게 했다. 무엇이든 선택해서 사랑할 수 있는, 욕망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곳에 도달하는 것. 그래, 그게 바로 자유였다. 세서, 당신은 2발 달린 인간이야. 4발 달린 짐승이 아니라고. 그가 말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숲이 생겨났다. 길도 없이 고요하기만 한 숲이. 폴 D는 세서의 집을 떠나기로 마음먹습니다. 다정하기도 해라. 세서는 생각했다. 저이는 내가 그 말을 들으면 견딜 수 없을 줄 아나 보지. 내 속에 있는 말을 다 털어놓은 마당에. 그러고도 대체 너는 발이 몇 개에 달렸느냐는 말을 들은 지금 안녕이란 말 한마디가 날 산산이 부숴놓을 거라고 생각하나 봐. 참 다정하기도 하지. 안녕. 그녀는 숲 저 멀리에서 중얼거렸다.